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유통경로라는 이야기, 유통경로라는 말은 바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바로 PD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PD라는 말은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바로 물적 유통이다 이렇게 되는데, 궁극은 생산자로부터 또는 제조자라고 얘기하죠. 소비자에게 물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게 유통 경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의 이야기 같으며, 이 유통 경로 때문에 많은 요즘은 물적 유통을 갖다 얘기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유통 경로를 위한 유통 경로라든가 그 다음 물류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을 어떻게 이동시켜 주느냐 하는 요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유통 경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난 2차 세계 대전 때 유통 경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줬습니다. 바로 전쟁에서는 물자 이동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전쟁에서는 군사가 먹을 식량을 갖다 우리는 배급을 해줘야 됩니다. 또 군사가 먹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쟁을 치를 여러 장비가 있을 때 바로 완벽한 전술을 어디에 되느냐 진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물류다 이렇게 되고, 물류의 발전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며,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트나 CPM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유통경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통경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커다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유통에서는 궁극은 주기능과 그 다음에 이 주기능을 도와주는 판매 지원 기능이다 라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요한 기능과 부수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요 기능은 그야말로 물건을 갖다 판다는 매매 쪽을 역점을 둬라 이거죠. 매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매매는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매매는 딴 말로 말하면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여러분들 책에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책을 보면 주기능에 조사, 프로모션, 컨택, 그 다음에 매칭, 교섭, 이 5가지가 다 주기능의 표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주기능을 갖다 도와주는 보조기능에 속하는 판매 지원 기능은 바로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란 말은 바로 LOG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이건 바로 거리를 나타내는 플레이스,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한국에서 뉴욕 이렇게 이동하는 걸 갖다 로직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쓴 거죠. LOG는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거리라는 이야기, 플레이스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낸스라는 말은 바로 자금, 일종의 뭐가 되죠? 유통을 갖다 얘기하고 돈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리스크 부담이다 그럴 때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보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바로 판매 지원에는 거리 이동을 갖다 우리가 잡아주는 것은 운송이나 보관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운송과 보관, 이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플레이스의 개념을 나타내고, 파이낸스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금융을 얘기하죠. 금융은 바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갖다 유통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돈의 개념을 가진 게 파이낸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리스크 부담은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인슈어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인슈어런스다 그럴 때 인슈어의 얘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는 상태를 나타내고 슈어는 뭐가 되죠? 바로 확실하다. 불확실한 걸 확실한 상황 속에 놓게끔 하며 장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명사의 의미인 ANC를 넣어서 인슈어런스를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보험이고 리스크에 대한 분담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유통은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매매, 팔고 사는 매매라는 개념, 즉 소유권의 이전을 갖다 나타내는 게 주기능이고 사고 파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 우리는 보조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기능은 아까도 말했지만 로지스, LOG를 나타내는 플레이스 개념으로서 운송과 보관이라는 얘기와 파이낸스라고 하는 금융을 갖다 나타내고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보험을 나타내는데 인슈어런스다 하는 걸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갖다 보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런 주기능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주기능 판매 지원 기능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 주기능과 판매 지원 기능을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기능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주기능 속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죠. 맨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냐, 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판매를 하기 위한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조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조사를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기 상품이 어떤 거냐,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좋아할 거죠,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죠 하는 이야기에 바로 조사는 인기 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기 있는 상품, 어떤 상품이 있어야 인기 있는 상품이냐 하는 이야기를 찾아주는 게 조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프로모션이라는 말을 갖다 얘기합니다. 프로모션은 바로 광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모션의 이야기는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광고를 나타내고 PR을 갖다 얘기한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과정을 갖다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콘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는 콘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콘택트는 바로 쉽게 얘기하면 교섭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예상 고객, 나의 물건을 살 사람은 누군가, 예상 고객을 갖다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칭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소비자와 고객과 제품을 갖다 일치시키게 한다. 궁극은 고객의 욕구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물건을 갖다 살 때는 고객의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고객의 욕구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제품에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이 일치되게끔, 그래서 고객의 욕구가 맞는 제품을 찾아준다 그럴 때 이걸 갖다 매칭한다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섭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섭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최종 합의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다. 최종 합의라는 말을 나타낸다. 그래서 저희 책에 핵심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저희 책에서는 반드시 어디 되느냐, 명확한 것. 그래서 저희 책이 굉장히 좋은 점은 수없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떠냐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된 서브노트와 같다. 일반 책과 달리 해설을 많이 적어놓는 것보다는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최종적으로 느끼는 핵심 키워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조사할 때는 인기 상품이 어떤 거니 알아내는 겁니다. 프로모션은 광고를 치고 PR을 하는 과정이다. 즉 물건을 사게끔 유도시키는 과정이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고객을 찾는 게 바로 콘택이라는 얘기가 되고, 매칭은 고객의 욕구와 제품을 갖다 해야 되느냐 일치시켜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일치시켜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매칭이라고 하며, 바로 교섭은 최종이 뭐가 되냐 합의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깔끔하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통의 주요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건 이 내용 속에서 과거만 해도 이 바로 물적 유통이다. 그럴 때 유통은 바로 물건의 이동만을 갖다 얘기했다 이거죠. 그야말로 물적 유통만을 갖다 얘기했다. 물건의 흐름이 어떠냐, 요것만 가지고 과거에는 물적 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물류라는 말이 바로 뭐를 갖다 나타내죠. 그렇죠. 소유권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전.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옛날은 물류라는 이야기가 뭐를 갖다 나타내죠? 형태가 있는 유형만을 갖다 취급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눈에 보이는 물건만 흐름을 갖다 얘기했다고 하면,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바로 예를 들어서 유형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아이디어라는 말은 무형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은 단순한 물건, 정말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건만 흐름을 갖다 얘기하는 게 과거였다면, 현재는 유통이라는 개념은 물론 유형의 물건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바로 소유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에까지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형과 무형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 옛날보다는 훨씬 더 범주가, 유통이라는 개념은 옛날은 단순한 물건의 흐름이다 이렇게 봤다면, 물건의 흐름에다가 심지어 아이디어까지 이동을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물적 유통의 범주에 속하는 거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범위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판매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운송과 통신을 나타내는 뭐가 됩니까? 로직스.
로직스는 LOG는 아까도 말했지만 플레이스라는 말을 얘기한다 그랬죠. 파이낸스는 금융을 나타낸다. 그리고 리스크는 바로 보험을 나타낸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주기능을 도와주는 주기능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5가지를 도와주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판매 지원 기능을 얘기하고 지원 기능에는 아까도 얘기하던 뭐가 되죠? 로지스틱스, 파이낸스, 리스크라는 3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나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지스틱스라는 말을 알아두고 다음 이야기는 파이낸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슈런스 리스크를 갖다 얘기하는 건 바로 인슈런스 보험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인슈런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요걸 갖다 이해를 하며 정리를 마무리 짓고 바로 유통의 개념을 갖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다음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유통이 되기 위한 정당한 조건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그러는 얘기가 되는데 유통의 전모 조건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통의 경로 조건은 첫째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정리하고 2를 하고 3으로 간다면 유통의 경로 조건은 어떤 거냐 만약에 유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유통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통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첫째는 뭐가 되느냐 유통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크다란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유통의 조건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버클리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름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버클리는 뭐를? 유통이 진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떤가 하는 걸 설명한다 이거죠. 맨 먼저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이 흩어져 있으라. 시장이 만약에 한쪽에 있다면 우리는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장의 뭐가 되느냐 분산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에도 시장이 있지만 부산에도 시장이 있어라. 한국에도 시장이 있지만 뉴욕에 미국에도 시장이 있어라. 시장이 분산이 되지 않으면 절대 유통은 독립될 수가 없다. 즉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만이 유통이란 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 한 곳에 있다면 유통이란 말, 물건의 흐름이란 말이 필요가 없을 거다 이거죠. 시장이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버클린이 말한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구매 단위가 적정화하라. 예를 들어 우리가 구매 단위의 적정화라는 말은 바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랑가마니가 50kg다. 과연 이동이 될까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한 20kg 정도만 내둬야 됩니까? 사랑가마니 그러면 굉장히 무겁죠. 근데 50kg, 100kg로 만약에 된다면 절대 유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유통은 바로 사람들이 구매하기 편하게끔 사랑가마니가 최대 그래도 그도 20kg 이상을 갖다 가지지 않지 100kg, 200kg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살을 이동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 단위가 적정화하라 그런 말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인도시기. 인도식이란 말은 궁극은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름의 물건은 여름에 내놔야 된다 이거지. 겨울의 물건은 겨울에 팔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 여름 물건을 겨울에, 겨울 물건을 여름에 판다면 이거는 할인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여름 물건은 여름에 내놔야 되고 겨울 물건은 겨울에 나와야만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한다라는 게 바로 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인도의 적정화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로 반드시 구색을 갖춰라. 구색을 갖춘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구색이란 말은 우리말에도 자주 이야기가 나오죠. 구색 갖추기는 바로 실이 있다면 바늘이 있어야 돼.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죠. 왜? 바늘과 실은 서로가 연계가 될 때 뭐가 됩니까? 꿰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만 바늘만 있는데 실이 없다. 실이 있는데 바늘이 없다. 그러면 설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 될 거다. 이걸 버클린이 바로 얘기했는데 유통의 4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며 특히 유통관리사 시험을 볼 때는 엄청 잘 나왔던 문제지만 우리 뭐 유통관리사를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라 이거죠. 유통이 정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라. 그 다음에 구매를 할 때 적정한 단위로 구분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고 소비자가 이동하기 쉬울 단위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이 여름의 물건은 여름에 겨울의 물건은 겨울에 가져야 되며 반드시 서로가 짝이 지어질 수 있는 구색을 갖춰라는 이야기를 버클린이 뭐가 되느냐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서 세 번째로 유통경로의 조건을 잠시 얘기를 했네요. 여기 유통경로 조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먼저 불리시겠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시장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라. 그런 말이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구매 단위는 적절하게 분리될 수 있게끔 들고 다니기 쉬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게끔 하라. 그리고 인도 시간, 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여름 물건 여름에, 겨울 물건 겨울에 이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과 바늘의 후색을 갖춰라 하는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다? 그렇죠. 버클리라는 교수가 얘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에 버클리라는 이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유통 경로의 조건을 갖다 우리는 얘기를 했고, 이제 유통 경로의 조건이 끝나면 다음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간다면 바로 유통을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계열화하느냐, 유통이 어떻게 계열화하느냐. 다시 한번 유통에 대한 정의를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유통은 크게 나눠서 바로 물건의 흐름을 나타낸다 하는 게 과거였고, 요즘은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의 아이디어, 무형의 아이디어까지 이전을 갖다 우리가 나타낸 걸 다 우리는 뭐냐, 기술적 차원까지 이동을 갖다 우리는 물류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류가 과연 어떻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계열화를 나타내요. 계열화라는 말은 라인업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라인업은 뭐가 되죠? 끌면 끌려 올라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자와 여기에 소비자가 있다면 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동을 갖다 어떤 형태로 취하면서 통지를 해나가느냐 이 말이지. 바로 생산자는 물건을 뭐합니까? 제조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소비자는 물건을 갖다 소비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제조로부터 소비까지 이 중간 과정을 갖다 어떤 형태를 취하죠? 이게 바로 어떤 면에 계열화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계열화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직은 어떤 걸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직이다 그럴 때는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계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계급이 있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주가 있고 종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누군가는 주가 되고 그를 따르는 종이 있을 때 주종의 관계, 이건 바로 계급을 얘기하고 영어로 말하면 클래스라고 우리가 말하죠. 계급이 존재하더라. 계급이 존재하면 반드시 수직입니다. 주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자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뭐가 되느냐, 이 물건의 흐름에서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되느냐, 주종의 관계가 될 때는 수직이다 이겁니다. 근데 말아요, 이 수직의 반대적 개념은 뭐가 될까요? 수평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수평은 뭐가 되죠? 대등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과정 속에 서로가 독립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우리는 수평이라고 얘기하고, 수평은 딴 말로 말하면 대등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주와 종의 관계, 누군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따라주는 형태를 우리는 수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쪽에 이번에 가면 수평의 관계다 그럴 때는 대등의 관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조합이죠. 조합은 서로가 대등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로 상호 도움을 준다 그럴 때 수평적 조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수직의 조직이다 그럴 때 수직은 반드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주와 종, 계급이 존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주 알아둬야 될 얘기 속에서 이런 주종의 관계 속에서 한 기업이 주축이 된다 이거죠. 유통에서 생산도 자기가 하고 유통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업 자체에서 해서 하나의 기업 조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기업 조직처럼 바로 이끌어갈 때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기업 조직지. 하나의 기업 조직처럼 움직인다 그럴 때 기업적 부임에서 물건을 자기가 만들고 유통도 자기가 하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된 물건을 갖다 유통업자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이동시켜 나간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적이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바로 기업의 본사가 하부에 있는 뭐가 됩니까? 바로 유통 과정을 갖다 통째로 이끌어가는, 통제하는 거. 하나의 기업처럼이 뭐가 되느냐? 기업적이다 이거지. 그다음 다음 이야기는 관리란 말이 나옵니다. 관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관리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위치나 명성이나 지위나,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는 이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 여러가지 등등, 바로 아주 위치나 또는 뭐가 되느냐 명성에서 유의가 될 때, 이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이때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생산자인 제조자 입장에서, 제조자가 옛날에는 파워를 가졌다 그러면 현재는 누가 파워를 가지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통업자를 갖다 잘 시키면 뭐가 되죠? 제조업자들이 따라가는 형태. 이래서 이걸 리드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은 누가? 바로 생산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죠? 유통업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이마트,
홈플러스, GM, 우리가 봤을 때 요런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등 요런 이야기는 관리적이다. 누군가 명성을 가진 사람이 뭐가 됩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생산자는 물건만 대납해준다 이거지. 대납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뭐를 갖다 얘기할 때 했노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상호나 이름을 갖다 우리가 가지는 거. 이름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물건을 내느냐. 여기에 주도권이 옛날은 생산자 중심이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제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바로 지위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요즘은 관리적 VM에서는 바로 위치나 명성이나 지위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유통업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가지더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계약적 VMS다 그럴 때 이건 바로 프랜차이즈 시대. 아마 여러분들 가끔씩 가맹거래자라는 말을 갖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전국에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CU 편의점 없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모든 편의점은 뭐가 됩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대주지. 그러면 그게 구멍가게들은 본사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물건을 받아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주는 이런 역할. 그래서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계약적 VMS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는 반드시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가맹점이 있어. 그럼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갖다 가지며 본부는 여러 가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대주고 가맹점은 수수료를 내는 형태를 우리는 계약적 VMS라고 하더라. 그래서 계급이 있는 거는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거, 본사에서 물건 만들어가 하청업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유통하는 거. 관리적은 바로 위치나 명성이나 지위에서 유통업자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경우가 뭐가 되느냐? 관리적. 그리고 전국의 본부와 가맹점을 연결한 CU의 편의점들 같은 거는 계약적 VMS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수직이다. 그럴 때 수직은 어디까지나 계급을 가지면서 주와 종의 관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의 기업이 생산을 해서 또 하나의 기업 자체에서 뭐가 됩니까? 부수적으로 유통을 해주는 이런 기능. 자기 기업 내에서 서로가 생산과 모든 걸 총괄할 때 하나의 기업 조직 속에 하는 주종이 되는 거죠. 반면에 관리적이라고 하는 건 위치나 명성, 지위에 의하여 이마트, 홈플러스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계약은 프랜차이저가 있는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면 된다. 그럼 요 세 가지는 수직의 관계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수직은 궁극은 뭐가 되냐? 계급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급이 있을 때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다음에 하나 이건 바로 수직이다. 수직은 바로 계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업적, 바로 관리적, 계약적이라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쓰게 되고 여기는 본부에는 뭐가 되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제공하고 가맹점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주는 이런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권을 부여한다. 사업권을 부여한다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권은 뭐가 되냐 기업이 바로 가맹점은 가입료를 내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계약적 VMS를 얘기한다는 얘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수직의 과정은 기업, 관리, 계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둬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평의 관계는 어떤가? 수직은 이런데 수평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수평적 VMS다. 수평은 말 그대로 서로가 다 의해되느냐 대등의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대등의 관계에 놓여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대등이란 말은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유통과정 속에서 서로가 협력의 관계를 갖다 가진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끔 만드는 유통을 갖다 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누가 주고 누가 종인 관계가 수직이라면 그와 반대로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평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수평이라는 말 자체가 수직과는 달리 대등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대등 관계 속의 수평이라고 할 때 수평은 어떤 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느냐. 바로 동일한 단계를 두 개 이상이 같이 서로가 무한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가지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는 두 개. 어떤 두 개의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상의 관계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다 같이 가진다. 공동의 프로그램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죠. 두 개가 같이 프로그램을 가진다. 이 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서로가
공동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서로가 같이 공동으로 하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공동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공생관계가 되죠. 공동의 상표를 쓰자, 공동의 구매를 하자, 공동의 광고를 하자 등등 공동으로 같이 모든 진행을 해나간다 그럴 때를 수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럼 이런 수평의 관계가 될 때는 어떤 이야기냐? 서로가 공동으로 공동 구매를 하고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공동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비용을 절감하자.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특징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되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시너지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1이 2보다 큰 힘을 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놓을 때보다는 같이 결합했을 때 큰 힘이 될 때를 우리는 시너지라는 말을 갖다 쓰죠. 시너지 효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특징에서 공생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죠. 공생. 공생은 바로 윈앤윈의 전략이라고 말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윈앤윈이다. 이 반대가 상충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상충은 바로 상호 충돌이 돼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승부수를 가진다면 여기는 공생이라는 말은 윈앤윈. 서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주며 같이 나가자. 그래서 유통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가 무관한 기업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공생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여러분 수평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 아직 수직은 계급이 있다라면 수평은 대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알아두라. 대등의 관계다. 대등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은 반드시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유통 경로를 가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에 원칙은 하나의 시장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유통 경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시장이 있다면 이 하나의 시장에는 하나의 유통 경로만 취했다 이거죠. 유통을 갖다 취했다. 옛날은 뭐가 됩니까? 물건을 갖다가 어느 가게에 가면 바로 예를 들어서 시유의 편의점은 시유 물건만 취급한다. 이건 바로 예를 들면 아까 수직의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다면 거꾸로 우리 보통 동네에 있는 마켓 일반 시장은 어디에 되는가? 여러 시장의 물건,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장에 여러 개 유통, 여러 유통. 핵심은 요겁니다. 하나의 시장 주축은 그대로인데 여기는 옛날 하나의 유통이었어. 근데 하나의 시장에 2개 이상 여러 가지 유통이 결합된 거. 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죠? 소비자의 만족감입니다.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바로 소비자에 의해되는 건 바로 기호, 소비자의 다양성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다양한 물건을 갖다 사고 싶은데 유통이 하나뿐이다 그러면 이건 곤란하다 이거지. 옛날은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나 현재는 하나의 시장에 여러 유통 채널을 갖다 취하는 걸 복수 경로 유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궁극은 뭐가 되냐? 시장의 범위를 증가하고 고객의 주문을 갖다가 증가해주고 주문해주고 판매 증가. 이게 바로 어떤 특징이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징을 얘기하면 좋은 점은 여기서 특징의 좋은 점은 바로 시장을 갖다 뭐합니까? 범위를 갖다 증가한다. 시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시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고객을 갖다 원하는 물건을 갖다가 뭐가 됩니까? 고객에 맞춰준다. 고객의 주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주문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다양성을 갖다가 충족시켜준다 이거죠. 다양성을 충족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점은 요구란 말이야.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을 주문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물건을 맞춰준다. 장점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단점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유통 경로가 여러 개가 나오다 보면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지. 왜? 1대1의 경우가 좋은데 1대 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갈등이, 경로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로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갈등, 물건이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다. 또 여러분, 경로의 비용이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이 되다 보니까 경로의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둬라 하는 말로 유통경로는 3가지 루트. 하나는 수직. 수직은 계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급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 속에 3가지.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하고 시험 보러 갈 때는 수직은 바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기업처럼. 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누군가를 관리하는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본부와 바로 가맹점을 갖다면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계약적. 요 3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적, 관리적, 계약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수평이 될 때는 수평은 바로 아까 말했지만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을 하는 거. 협동조합이나 공동생산, 공동판매. 이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이라고 말하면 대등의 관계가 있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공생 개념을 가진다 그랬고, 원래 하나의 시장은 하나의 유통을 취하는데 하나의 시장이 여러 개의 유통이 될 때는 시장의 범위를 넓혀주고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다 맞춰줄 수는 있는 다양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경로의 갈등이나 경로의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은대 선생님이 강의하는 속에서 약간 아까 PPT 과정으로 내용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앞쪽에 바로 유통경로의 유형을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고 바로 유통경로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계열화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약간 우리 책에서 요 순서를 바꿔서 유통경로 유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유통경로 유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유통경로 계열화를 우리가 배웠고 조건도 얘기했는데 유통경로의 유형 속에 요 이야기가 지난번에 살짝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책 속에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가만히 한번 유통경로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게 순번이 바뀌었지만 뭐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앞에 뒤에 걸 먼저 얘기를 했고 요걸 앞쪽을 갖다가 누락된 부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유통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로 생산된 물건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흘러가죠 하는 이야기를 유통경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통경로라는 말 자체는 바로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 경로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죠?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PD를 얘기하고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죠. 여기에 생산자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냐, 그럼 이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중간에서 뭐가 됩니까? 중개를 해서 바로 이게 소비자에게 흘러간단 말이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생산자다 이렇게 보고, 또는 일명 여기는 뭐가 되냐, 제조자라고 얘기를 하자 말이야. 그럼 이걸 생산자와 제조자가 있고 여기는 뭐가 되죠? 최종은 소비자가 있단 말이야. 소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을 갖다 우리 요 과정이 어떻죠?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유통 경로는 쉽게 얘기하여 직접이냐 간접이냐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나눌 수가 있다. 직접은 어떤 거죠? 그렇죠. 이 중간에 이 전문인을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뭐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도매상, 그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소매상,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통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통업자 아까도 말했지만 도매냐, 도매업자이냐, 소매업이냐, 요거는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도매와 소매의 차이는 뭐죠? 소매는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최종의 소비자와의 뭐가 되냐,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소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매에게 물건을 갖다 대주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소매업자와의 거래, 소매업자와의 거래를 갖다 하는 사람은 뭐가 되죠? 도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매 외에 모든 행위 두는 뭐가 되죠? 도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소매와 도매를 갖다가 중간에 끼우느냐, 바로 직접 자기가 팔아버리느냐, 핵심은 요거죠. 그래서 이때 유통경로의 유형을 갖다 얘기할 땐 이 중간에 있는 이 도매와 소매는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하는 사람, 도매는 그 앞에서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대주고, 소매 외의 모든 행위는 도매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일종의 유통의 전문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다 또는 전문자라고 말하죠. 이 전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이 직접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혀 생산자가 있다면 중간에 전문가를 안 둬. 여기 바로 소비자에게 간다 이거. 소비자에게 여기 생산자다 이거예요. 생산자가 여기 있다 이거죠. 또는 제조업자죠. 그럼 소비자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도매와 소매라는 전문업자를 가지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거야. 직접 파는 거야. 그 얘기는 뭐가 없다? 중간에 전문인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이다. 직접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나서 직거래하더라. 그래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직거래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수월하자 이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존립하지 않는다. 바로 소매나 전문가가 존립하지 않을 때 특징은 어떻죠?
특징은 바로 다이렉트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전문가를 두지 않고 바로 팔고 사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직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길이가 짧다. 길이가 짧지. 짧다. 왜 짧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면 생산자, 여기는 도매, 소매,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 이래 가지 않고 바로 가니까 그 거리가 짧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바로 짧게 될 수 있는 이야기는 길이가 짧고 좋은 점은 뭐가 되느냐? 이제 경무 통제가 용이하다. 통제가 용이하다. 왜? 자기 하나가 직접 해야 되죠. 소비자에게 파니까. 이런 것들은 특징적으로 해야 되느냐? 좋은 점이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길이가 짧고 가장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뭐 어떤 게 그런 거냐? 예를 들어 우편 판매하는 거. 우편 판매는 누구 중간에 상인을 끼우지 않고 직접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준다 이거죠. 우편 판매, 방문 판매, 통신 판매. 이런 게 뭐가 되느냐 그렇고 비교적 산업재의 경우. 산업재의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만약 기기를 병원에다 바로 납품한단 말이에요. 중간 상인을 끼우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산업재, 즉 재생산을 하기 위하여 물건을 필요하는 병원의 의료기기. 전에 말했죠? 잔디밭 깎기를 하는데 만약에 잔디밭을 하는 조경업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잔디밭 깎기가 바로 산업재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해야 되느냐? 잔디밭을 깎기 위하여 만약에 잔디밭 풀을 깎는 이 기계를 가진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죠. 이와 같이 산업재의 경우는 이렇게 직접 유통을 취한다. 짧아요. 예를 들어 생산자가 3명이다. 소비자가 3명이다. 이럴 때는 거래 루트가 전부 몇 개죠? 직접 거래를 하다 보니 중간을 끼우지 않다 보니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개가 된다. 거래수가 무척 많습니다. 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간접은 뭐가 되죠? 중간에 중간상을 존재한다. 중간상이 존재하면 뭐가 되죠? 간접이에요. 간접. 그런데 이 중간상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A, B, C 세 사람이 있고 A, B, C 소비자가 셋이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생산자와 소비자가 셋이라면 중간에 전문인을 둔다. 여기 뭐가 되죠? 간접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직거래야. 중간 전문가가 없어. 그럼 이때는 전문가에게 다 줘란 말이야. 또 전문가는 이 소비자들에게 다 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이 될 때는 고배 관계입니다. 고배 관계. 그러나 만약에 간접이 될 때는 뭐가 되죠? 합의 관계다. 3 플러스 3, 6개다. 이때는 합의 관계란 말이야.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고배 관계. 우리가 직접이 될 때는 고배 관계입니다. 그러나 뭐가 되느냐? 중간상을 갖다 끼울 때는 합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거래의 총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줄어든다. 만약에 직접 하면 어떻게 되죠? 9개인데 간접적으로 요거 누군가를 끼우면 6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래수가 어떻게 되느냐? 9개는 고배 관계지만 여기는 뭐죠? 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이 될 때는 거래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위험의 부담을 분산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생산자 소비자 1대1 둘이 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중간상이 있다고 1대 2대 3이 되니까 3단계를 거치니까 자연지 위험이 어떻게 되죠? 2개일 때보다는 3개가 되면 위험이 서로가 그래도 흩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리고 마케팅을 전문화하고 통합해준다. 생산자는 생산만, 유통업자는 유통만, 소비자는 소비자만. 이건 뭐가 되냐? 전문화 통합화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 또 재미있는 얘기가 집중 저장의 원리라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한 단위가 예를 들어 1000단위를 갖다 우리가 생산해서 판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생산자와 소비자만 있다면 평균적으로 생산자가 500개를 담당한다면 소비자는 500개를 담당해야 전체 1000개를 담당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여기 상인이 있다 이럴 때는 3분의 1만. 왜? 단계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요거는 3분의 1000. 요것도 3분의 1000. 여기도 어떻게 되죠? 3분의 1000. 333개. 약 333개. 여기도 333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500개인 걸 갖다가 333개, 333개, 333개로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 저장. 저장의 수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저장 수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줄여줌으로 해서 더 어떻게 됩니까? 전문화될 수 있다.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직접과 간접의 경우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순서상 약간 바뀌었는데 여러분 책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의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니까 곱입니다. 간접의 경우는 중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합의 관계다. 그리고 거래수가 여기는 준다, 여기는 거래수가 많다, 여기는 예를 들어 우편 판매라든가 통신 판매 같은 것들이 직접 유통의 대표적인 이야기라면 간접은 정상적 매매가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시험에는 이런 부위를 꼭 지적을 하며 주관이든 객관이든 대비가 완벽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통경로의 개요화가 되고 유통경로의 조건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이 분산되라, 구매 단위가 적정하라, 인도시기가 적정하라, 구세가 줘라, 이런 얘기는 바로 유통경로를 얘기한 버클리라는 학자가 말했다라는 얘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유통경로의 개요라인은 기업적 하나의 기업처럼 수직의 관계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기업적, 관리적, 그리고 계약적이란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평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공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생, 시너지, 이런 말이 나오면 공생이다 그러고, 복수는 하나의 경로에 하나의 유통경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을 때를 얘기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유통에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얘기를 했고, 핵심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유통경로 조건도 얘기를 먼저 해버렸고, 그 다음에 유통경로 개요라에도 수직적 뭐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수평의 경우도 이제 얘기를 했고, 복수 경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날 뭐가 되느냐, 보통 이제 시장들은 자, 어떤 유통의 채널을 갖다 취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갖다 굉장히 강조하는 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본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 물건을 누가 팔게 할까? 제조업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팔 수 있다. 그럴 땐 개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라면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식기세척기,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라면이나 커피나 일생필품의 경우는 구멍가게 어디든 어느 구멍가게든 시장이든 가면 다 팝니다. 이걸 갖다 개방적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이나 예를 들어 LG 같은 데서 전자제품을 구멍가게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판단 말이야. 못 판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문적이다 하는, 소위 선택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대리점이 되겠죠. 그보다 자기 물건만 더 맡아서 해줘라, 전속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할 것인가 그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나의 물건을 누가 팔게 하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유통경로를 갖다 우리가 설명할 때는 유통경로 설계는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개방적이냐, 선택적이냐, 전속적이냐, 이게 바로 세 가지. 개방적은 누구나 다 팔 수 있다. 개방적입니다. 구멍가게에서 다 파는 거. 선택적 그럴 때는 여러분 대리점을 생각하세요. 대리점. 대리점에서 물건을 판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전속은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핵심은 뭐가 되느냐, 전속은 바로 여러분 특약점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야기가 바로 이런 5단계를 거쳐서 결정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음에 연결하며 진행하겠습니다.